자, 1960년대 대표 시인 중에 한 명인 신동엽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벌써 물음이니까 질문처럼 보이지만 이건 의문을 제기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질문이 나와.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질문이 자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할 수 있는 여기서는 강조, 의미의 강조인데 시인이 뭔가를 의도하고 계속 질문의 형식을 택하고 있단 말이야. 본문 내용 보면은 다 이해할 수 있어. 1960년대 신동엽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조가 다 단정적이야. 단정적. 일생을 살아갔다 뭐 어쩌고저쩌고 알리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하면서 끝나는 거란 말이야. 본문 한번 볼까? 제일 처음에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이 하늘 동그라미 쳐볼래? 하늘은 신동엽 시인의 하늘은 가장 이상적인 거야. 평화롭기도 하고 자유롭기도 하고. 보통 이제 참여 시인이었기 때문에 자유와 평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해. 그럼 이걸 바꿔버리면 하늘이 함축하고 있는 게 자유와 평화라면 누가 자유를 보았다 하는가? 누가 평화를 보았다 하는가? 만약에 현실이 있잖아. 현실이 부정적이라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을 거야. 지금 현재. 그렇지만 현실이 긍정적이라면 또 지금 현재의 상황이 자유와 평화, 하늘이 되겠지. 자, 참여 시인이니까 60년대 독재 시대, 억압의 시대, 뭐 그때라면 하늘이라는 게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데, 상징이라고 써야 돼. 자,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는, 자, 구름 한 송이 없는데, 구름은 진정한 의미의 하늘을 방해하는 요소야. 그러니까 하늘에 반대되는 의미가 구름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 구름은 아름다운 현실, 즉 하늘, 자유, 평화 이것에 어떤 부정적인 것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 억압을 드러내고 있는 게 구름이라고. 그래서 하늘과 구름이 상징하는 건 대조적 의미고요. 하늘은 자유, 평등, 평화 뭐 이런 거지만 구름은 억압의 현실이다. 누가 구름 한 송이 없는 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본 사람이 없지요. 그러면 서리적 표현이고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시라고 봐야 되겠지. 그치? 현재의 억압의 현실은 하늘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첫 번째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내가 본 건, 너가 본 건 말이야. 먹구름. 먹구름은 이행에 나와 있는 구름하고 똑같은 거지. 자유와 평등, 평화를 억압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억압의 현실을 말하는 게 먹구름이야. 그래서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착각하고 있네. 자유라고 민중이 착각하고 있는 건 하늘이 아니라 먹구름일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일생을 살아갔다. 바보같이. 보통 우리가 우민화라고 하는데 국민을 아주 바보로 만드는 거. 독재와 억압의 현실을 마치 자유와 평화, 평등이 있는 세상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 그러면 바보로 만들어야 되니까 세뇌를 하는 거야. 그걸 바보로 만든다 그래서 우민화라고 하는데 우민화를 겪고 바보가 된 국민들은 저 먹구름을 하늘로 알고 살아왔단 말이야. 착각한 거지. 그치? 세뇌당한 거지. 그러면서 살아갔다. 갔다 의미 쫓아올까? 이런 걸 단정적 어조란 말이야. 시인은 지금 하자는 말이야. 우리가 착각하고 자유와 평등 평화가 아닌 걸 자유와 평등 평화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 그러면 이런 착각의 상황을 만든 건 누굴까? 독재 정권이지. 그럼 당연히 현실 비판적이고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적인 시라고 보면 돼. 자, 내가 본 건 지붕 덮은 쇠항아리. 자, 지붕 덮은 얘도 구름 먹구름하고 똑같은 의미고요. 항아리도 아니고 쇠항아리. 얘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생각해 볼래? 네가 본 게 지붕 덮인 쇠항아리래. 그러면 얼마나 답답할까? 그러면 저기에 눌리는 건 억압의 현실에 억압의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 근데 억압의 현실에 살고 있는데 하늘을 봤다고 하는 건 이건 뭘까? 이건 잘못된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런 어투 있잖아. 일생을 살아갔다 이런 단정적 어투가 줄 수 있는 효과는 이런 거야. 독자들, 청자들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라. 빨리 현실을 인식해라. 라는 어떤 촉구. 그걸 느끼게 해주는 게 일생을 살아갔다.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지붕 덮인 쇠항아리. 이거 억압인데, 답답함인데, 구속인데,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괄호를 묶어볼까?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대. 아까 얘기했던 착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야. 일종의 문제제기라고 보면 돼. 잘못된 걸 착각해서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야. 현실은 지붕 덮인 생활인데 하늘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겠지. 저 덮여 있는 거는 하늘을 못 보게 하는 억압이란 말이야. 알았니? 닦아라. 명령형을 써가지고 도치법도 썼어. 사람들아 닦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닦아라를 강조한 거야. 사람들아 뭘 닦아 그랬더니 내 마음속 구름 또 나왔네. 구름 계속 부정적 시어인 억압된 현실을 얘기하는 게 구름, 쇠항아리, 지붕 덮인 거 뭐 이런 거 다 찢어라. 자, 그러면 내 마음속의 구름을 다 깨끗하게 지워버려. 그럼 하늘이 보일 거야. 찢어라. 사람들아 내 머리에 덮인 쇠항아리를 다 찢어버려라. 그러면 하늘이 보일 거야. 그러면 찢어라와 닦아라는 행동을 촉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실을 잘못된 착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저항해라. 싸워라. 뭔가 행동해라. 노력해라. 그런 의미가 바로 닦아라 찢어라라는 명령형 어조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아침 저녁 내 마음속 구름을 닦고 또 그 같은 시어야. 구름을 닦고 티 없이 맑은 동그라미 쳐볼까? 영원의 하늘. 아까는 하늘이었는데 영원의 하늘이야. 그러면 하늘은 이상적 공간이고 자유, 평등, 평화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영원의 하늘은 뭘까? 그러면 진정으로 자유로운 거. 진정으로 평화로운 거. 그런 세상이 바로 영원의 하늘이다. 완벽하게 구현된 이상적인 어떤 상황이 영원의 하늘이다.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리라. 자,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아까 위에서 말한 대로 닦는 사람, 찢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외경, 결국 노력 끝에 얻을 수 있는 건 냉철한 현실의 인식이지. 정확하게 볼 수 있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노력하는 사람. 구체적으로 누구? 닦아라, 찢어라.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그 행동을 통해서 진정한 현실, 진짜 현실을 인식하게 될 수 있어. 세뇌당하고 착각하고 이런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아침 저녁 내 머리에 쇠 항아리를 찢고 행동하고 노력하고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동그라미 영원의 하늘 구원의 하늘 다 화자가 마지막으로 뭔가 이루고 싶고 바라고 있는 현실이 바로 영원의 하늘 구원의 하늘이다.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자 역시 노력하는 거지. 찢어버리고 닦고 마시고 마실 수 있다는 건 위에서 말한다면 볼 수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노력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거지. 연민을 알리라. 연민. 자, 연민. 여기선 화자가 있잖아. 화자가 봤을 때는 불쌍해. 연민이니까 불쌍하단 말이야. 뭐가 불쌍해? 현실을 억압의 현실인데 그걸 인식하지 못해. 민중은 잘못된 현실을 착각해가지고 억압의 현실을 이상적 현실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야. 나는 그걸 불쌍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의 불쌍한 이 느낌을 마실 수 있는 사람, 노력한 사람은 알 수 있을 거야. 깨달을 거야. 내가 왜 당신들을 불쌍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노력하고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기만 하면. 이런 얘기야. 알리라. 참아, 삼가서, 걸음도 조심, 마음 조아리며.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는 이제 삼가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하면 알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서럽게 이것도 역시 억압된 현실을 살아가는 그 현실에 관한 느낌이야. 느낌. 서럽다. 아, 엄숙한 세상. 밑줄 쳐봐. 엄숙한 세상. 여기서 시어 중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거. 엄숙한 건 사실은 경건하고 좋은 거야. 어떻게 보면 예의를 갖추고 경건한 마음으로 딱 임하는 게 엄숙한 거잖아. 근데 이거는 억압된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좋은 뜻으로 썼는데 실제 현실은 억압 현실이니까 이런 걸 반어법이라고 해요. 반어법. 억압의 현실. 억압의 현실은 답답한 현실인데 마치 엄숙한 현실, 이렇게 경건한 현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반어법이다. 그게 서러운 거지. 그 다음에 서럽게 눈물을 흘려. 위에도 서럽게 여기도 서럽게 의미 강조하고 있어. 살아가리라. 눈물 흘리며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앞에서 이전에서 나왔죠.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수미상관이지. 수미상관. 수미상관은 처음하고 마지막. 꼭 마지막이 마지막 연이 아니어도 돼. 뒷부분에서 1연 처음에 시작한 거랑 비슷한 뭐 문장 형식이라든지 내용이 다시 반복되면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나온 건 보통 우리가 엄마가 공부해라 한 번 하고 공부해라 두 번 하고 다르지. 공부하라는 걸 강조하는 거야. 똑같아.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이련의 내용을 다시 한번 씀으로써 억압된 현실에 대한 비판을 강조하고 있다. 비판 강조해. 절대 볼 수 없는 현실의 하늘을 누가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이 있다고 말하는가. 없는데 정신 차려라. 찢어라. 닦아라. 알겠니? 그러면 내가 당신들을 불쌍히 생각하는 거 그 이유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거야. 결국은 뭔가를 촉구하고 있잖아.
명령형 어조가 줄 수 있는 아주 강렬한 효과가, 야, 이렇게 세뇌당하고 착각하며 살지 말고 냉철하게 현실을 보자. 현실은 억압의 현실이고, 억압의 현실을 인식하게 되면 저항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러면 영원의 하늘, 구원의 하늘, 진정한 의미의 하늘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상징적 시어가 대조적인 의미로 쓰였어.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러네. 하늘과 구름이지,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반복하면서 약간 변형이 있었지만, 이 변형을 시에서는 변주라고 그래. 우리가 악기를 연주하는 게 좀 달리 연주하면 변주라고 하잖아. 그것처럼 1연과 마지막 연은 거의 의미가 같다. 그래서 현실을 비판하는 걸 강조하는데 똑같은 게 반복됐으니까 이거는 이제 운율적 의미도 있겠지만 약간은 변주를 함으로써 비판의 강도를 또 강조하고 있다, 높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수미상관 까먹지 말고. 그 다음에 단정적 어조. 그러면 직설적이지. 화살했잖아. 이게 잘못된 현실을 착각하고 있는 민중들에게 뭔가 단정적 어조를 통해서 뭐 노력해라, 바뀌어야 한다, 제대로 봐라 이러면서 직접적으로 현실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라고 그랬어. 미안해.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아니라 구름 한 송이 없는 맑은 하늘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니까 구름이 있는 하늘이지. 현실은. 그 얘기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단정적 어조 말고 종교적 의미가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뭐뭐 하는가, 뭐뭐 해라, 왔다, 살아왔다, 뭐뭐 해라. 이게 다 단정적 의미라고. 직설적 표현이고 단정적 의미다. 이게 단정적으로 하면 의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는 거야. 강한 의지, 단정. 뭐 예를 들면 어디에 갈까요? 이거보다는 어디 가라. 이게 훨씬 더 단정적이고 메시지가 강렬하게 전달되잖아. 그런 의미의 시라고 보면 돼. 진정한 의미의 하늘을 봐야 한다는 민중에 대한 현실 참여적인 노래를 하고 있는 시가 바로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신동엽. 개그맨 아니다.